네, 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네, 오늘은 신한은행 2020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에 대한 자소서 항목 분석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서류 기간이 길지가 않아서 이제 급하게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료 자소서 첨삭 기간이 되게 짧아요. 네, 9월 17일까지 도착분에 대해서 받게 됐는데,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좀 열심히 해봤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하나하나 잘 봐주시고, 뭐 무료 자소서 첨삭이 아니더라도 영상 많이 보시면서 좀 자소서 작성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소서 첨삭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첨삭 같은 경우에는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댓글에 저희 오픈 채팅방 닉네임과 더불어서 댓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보면 미션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 화면을 캡처해서 이제 오픈 채팅방 저희 채널 관리자분께 인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항목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1번 항목의 경우에는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성장 과정에 기반하여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단 나누기 필수, 이거는 제가 각 항목마다 전달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갈씩 작성으로 장점과 단점, 가치관 순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성장 과정의 경우에는 가급적 최근 사례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적어도 돼요. 중학교 때 적어도 돼요. 적어도 돼요. 일단. 네, 그거에 대한 답은 작성하셔도 됩니다지만, 가급적 최근 사례, 최근에 임팩트 있었던 사례를 언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점과 단점을 선정할 때에는 지원하는 기업에 이제 적합한 것을 언급하는 게 중요한데요. 행원의 업무를 파악하여서 예를 들자면 영업력, 협업, 소통 이런 역량을 어필해가지고 전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의 단점은 영업력입니다. 이렇게 어필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면접에 갔을 때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서류 전형에서도 아무래도 부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 과정을 막 나열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대학교 팀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군대, 축구 소재, 이런 소재들은 많은 취준생분들이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그 소재가 나왔을 때 마무리가 뻔해요. 네, 물론 마무리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시작과 더불어서 중간 과정 그리고 마무리가 좀 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점,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천자라고 하면은 980자 이상 채우면 좋겠어요. 천재 딱 맞추면 가장 좋고요. 그래서 최대한 글자 수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2-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역량, 그 이유는 일단 문단 나누기 필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가지식으로 신한은행 신입행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역량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어필하고 풀어가는 것이 좋고요. 핵심 역량을 언급한 뒤 그러한 이유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해당 항목에서 묻는 건 사실 신한은행의 직무가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나의 경험을 어필하면서 연결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어떤 역량이 왜 업무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 지원하는 회사가 뭔지, 너가 지원한 직무가 뭔지 아냐, 핵심 역량은 뭔지 아냐라고 묻는 항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론에는 두 가지식으로 이제 항목에서 묻는 답, 본론에는 지원한 직무 분석 및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한 것, 결론은 이러한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부합하고 포부까지 연결되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2-2번 같은 경우에는 문단 나누기 역시나 필수고요. 네, 서론의 두 가지씩 어떠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고요. 노력을 이제 작성하는 항목에서 나의 경험이나 사례를 풀어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의 경험이나 상황은 한 줄 정도로 짧게 요약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노력한 것, 극복한 것, 해결한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시면 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어필할 때는 칭찬을 받았다, 뿌듯하였다, 이런 거보다는 지표가 나오고 측정 가능한 성과가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원한 분야에서 펼치고 싶은 꿈, 그 꿈을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비현실적인 꿈은 좀 제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신한은행에 대한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게 해당 회사에 이미 실현할 수도 있는 거고 실현하지 못하는 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현실적인 꿈은 조금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작은 거라도 실현 가능한 것이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회사의 구조를 파악하고 직무를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작성하기 어렵다면 단기적인 꿈, 장기적인 꿈으로 나눠가지고 작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한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한은행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제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자면 신한은행이 선두이므로 내가 여기에서 이 선두를 이끌고 싶다, 이루고 싶다라고 풀 수도 있고요.
신한은행에서 이게 부족하니까 내가 입사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도움이 돼서 이 부족한 걸 개선하고 싶다라는 방향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 이해가 된 상태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작성하기 수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의 경우는 금융 이슈 중 한 가지 주제. 네, 최근에 많은 금융권에서 좀 묻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서론에 어떠한 금융 이슈인지 두 가지식으로 언급하고 시작하면은 풀어가기 쉬울 것 같고요. 신한은행과 연관이 있는 연관성이 높은 이슈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주제라도 뭐 무관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나의 견해를 풀어갈 수 있고 나의 견해를 정말 합당하고 일리 있게 풀어갈 수 있다라는 주제면 어떤 주제든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이슈에 대해서 정의를 나열하는 것은 정말 비추천합니다. 이거는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 끊고 싶은데요. 금융 이슈에 대해서 몰라서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 이슈는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로 짧게 언급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견해를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견해와 더불어서 마무리 부분에 신한은행과 연계하는 마무리가 나오면 가장 좋겠죠.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 지원자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던 사례,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 느낀 점.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서론에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식의 두 가지 작성이 되면 좋고요. 자유로운 주제, 소재, 사용이 가능해요. 네. 어떠한 것든 뭐 앞에서 이제 어필하지 못한 거, 나의 경험이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상황이었다는 간략화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한 경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 항목이에요. 노력하였고 어떠한 결과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것을 느꼈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하면은 보다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글자 수가 긴 항목이기 때문에 마무리에 포부나 뭐 신한은행과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연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4번 같은 경우에도 천자기 때문에 980자 이상 채우면 좋은데요. 4번은 더군다나 문단 나누기가 중요해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 소재로 어필해가지고 두 가지를 다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안 된다고 하면은 세 가지 소재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문단 나누기를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4번까지 항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자소서 작성 항목도 길고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마감일은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가이드라인 드린 대로 작성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작성에 대해서 조금은 기반을 다지실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좀 빠르게 작성하셔서 무료 첨삭까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